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용산 개발 무산 코레일 책임 없다라는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원래 올해 한 3월 정도 나올 줄 알았던 2심 판결이었는데, 지금 이제 11월 달에 나가서 이 판결이 났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용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1호선 용산 철도고요. 이게 원효대교 가는 원효로고요. 여기가 이제 한강대교 가는 한강로죠. 그래서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미군 부대가 있는 이 초록색 부지가 이 미군 부대가 있는 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코레일이 갖고 있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 미군 부대 부지가 옛날부터 해외 우리나라가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여기 와서 이제 군용으로 사용했던 공간이 여기고, 해방되면서 이제 그 지역을 미군이 와서 사용해서 지금 미군 부대가 된 거고, 그래서 용산 미군 부대가 된 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이게 한 13만 평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일본에서 이제 중국으로 전쟁, 만주 이런 데 가서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자를 실어 나르는 철도가 이렇게 용산선이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경의선인데 이렇게 가는 이 철도가 있고, 그 물자를 실어 나르고 하기 위한, 그리고 기차도 고치고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이 공간이 쓰였대요. 근데 해방 이후에 이제 여기를 철도를 고치는 철도 기지창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이 땅을 개발하겠다. 이 땅을 개발해서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부채도 갚고,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 이제 그 2006년 12월 달인가 제 기억으로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겠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요 국제업무지구 부지, 코레일 부지만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에서 밑에 있는 이 서부이촌동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모양을 가지고, 그 당시에 현대 컨소시엄이랑 삼성 컨소시엄이랑 붙어서 이제 결국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08년에 금융위기, 국제적으로 금융위기가 오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난항을 겪게 되고요. 이제 이 땅을 코레일에서는 이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 프로젝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그쪽에다가 매각을 했는데, 이제 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땅값 내놔라, 땅값 안 내놓을 거면 땅 다시 돌려내라,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금난을 겪다 2013년에 무산된 이 사업을 두고 드림허브는 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며 수령한 2,400억의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라고 이제 코레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러니까 코레일이 사업 시행자한테 땅을 팔았는데 사업 시행자들이 니네가 땅을 판 것에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이 안 된 게 코레일 니네 책임이니까 우리가 계약금이랑 이 줬던 돈 반환해라.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났는데 1심 판결에서는 일단 코레일 쪽이 이겼습니다. 근데 2심 판결이 이제 이번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항소를 했고, 이제 그 판결이 이번에 난 거예요. 그래서 판결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코레일이 이겼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되게 중요하냐면,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매매 계약이 제대로 끝났는지 덜 끝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땅을 팔았는데 이 땅을 산 사람이랑 판 사람이랑 법적으로 분쟁이 제대로 안 끝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든 빨리 땅 주인 입장에선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 토지에 대한 이 매매 계약에 대한 계약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깔끔히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 땅을 어떤 식으로 다시 개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초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국제업무지구 정상화가 되는 내용을 포함을 한
이제 용산의 이쪽 지구 단위 계획을 다시 용역 줘서 정비하겠다. 기존의 국제 업무 지구를 만들기로 한 그런 모양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2013년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됐고 사업이 지금 못 가고 있었지만, 국제업무지구 외에, 그러니까 2부지 외에 나머지 용산역 전면이라든가 국제빌딩 주변 지구라든가 아니면 요 한강로 쪽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들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 민간 사업들 같은 경우는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퍼즐들이 맞춰져야 미군 부대 이전하는 부분도 올해 지금 미군 이전하고 있고, 그래서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나 민간 사업들, 도시환경 정비 사업 통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들 짓고 정비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퍼즐들이 이제 결국 이 국제업무지구까지 가야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 토지의 이해관계인 가장 큰 블럭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개발의 어떤 가장 큰 축,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를 포함한 지구 단위 계획을 새로 수립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뭐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이 판결을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용산의 주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며 투자한 기존의 소유자들이며 이런 분들은 이 판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주변까지 정비가 되고 시너지를 내는 모양새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뭐 기사에서 보니까 민간 출자사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상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고요.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뭐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진 모르겠어요. 나올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게 뭐 대법까지 넘어가면 뭐 몇 달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뭐 이와 관련해서 여기저기 말씀들 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 2심에서도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라 뭐 거의 같은 판결이 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자, 모르겠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또 변화되는 추이는 좀 보고 또 부동산 TV 통해서 뉴스를 전달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